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면 자식들에게 아프다고 하지 말고 혼자 견디세요. 혹시 최근에 몸이 편치 않으셨을 때 자식에게 바로 전화하셨나요? 아니면 홀로 온갖 처방으로 다 낫고 나서야 사실 나 며칠 좀 아팠었어 라고 말씀하셨나요? 부모가 혼자 병을 이겨낸 후에 자식들에게 말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첫째, 자식의 일상의 평화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다 낫고 나서 말하면 자식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일상을 흔들지 않고 지켜주게 됩니다. 둘째, 자식의 죄책감을 미리 차단합니다. 바쁜 현대 사회를 사는 자식들은 부모를 돌보지 못할 때 엄청난 마음의 빚을 집니다. 그러나 다 나은 뒤에 말해주는 것은 자식에게 우리 부모는 스스로 이겨낼 만큼 여전히 건강하다는 안도감을 줄 뿐 아니라 마음의 빚을 손절하는 기회를 줍니다. 셋째, 부모의 자립심을 보는 자식들은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음을 자식에게 보여주면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때론 자식이 나는 부모님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인가? 하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부모가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라는 마음을 전해준다면 자식과의 관계는 잘 유지될 것입니다. 노년의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등대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식들에게 섭섭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최근 자식들에게 섭섭하다는 말을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해도 속으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며 서운함을 삼키신 적은 없나요? 섭섭함의 내용을 알면 부모는 자식들에게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느끼는 섭섭함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집안의 기둥으로서 의사결정의 주체였던 부모들이 이제는 자식들의 배려를 기다려야 하는 객체가 되었을 때 부모들은 나 아직 살아있어. 나를 예전처럼 중요하게 대우해줘.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자식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잊지 말고 좀 더 사랑해줘 라는 뒤집힌 사랑 고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모가 보낸 이 사랑의 전파는 자식들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왜곡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섭섭하다고 말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관심으로 듣지 않습니다. 대신 공격이나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힘든 사회생활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섭섭함은 너는 지금 도리를 다하지 않는 불효자다라는 유죄 판결처럼 들립니다.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을 피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만나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자식들은 본능적으로 회피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달라고 소리칠수록 자식은 더 멀리 도망가는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에게 섭섭하다고 말하는 대신 자식들이 처한 상황에 관심을 보이고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식들의 편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또는 말로 진심을 담아서 보여주세요. 자식을 심판대 위에 세우는 판사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품이 되어주십시오. 부모가 당당하고 행복한 개인으로 서 있을 때 자녀들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밝은 에너지에 이끌려 스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당신의 자식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지금 부모 세대는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고 산업화를 일구며 자식을 키웠죠. 그래서 요즘 자식들이 힘들다고 하면 우리는 굶으면서도 살았는데 그게 뭐가 힘드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싸우는 대상이 변했습니다. 부모들이 배고픈 사자와 싸웠다면 지금 자식들은 보이지 않는 무한 경쟁 격투장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부모들은 매일 전쟁터에서 상처 입고 돌아오는 자식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고통의 상대성입니다. 과거의 고통이 배고픔이라는 외부적 결핍이었다면 지금 자식들의 고통은 무한 경쟁 속에서 느끼는 존재 가치의 상실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타들어가고 있죠. 둘째, 감정적 거울을 비춰봐야 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겹게 집에 왔을 때 부모님이 너는 왜 한심하게 그런 꼴을 당하냐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녀가 겪고 있을 직장 내에 엄청난 경쟁과 짊어진 과중한 업무의 무게를 여러분들의 과거 힘듦과 상처로 연결해 본다면
자식의 현실을 좀 더 이해할 것입니다. 셋째, 자녀의 침묵은 불효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자식이 입을 닫는 이유는 자기 때문에 부모가 걱정할까 혼자 피를 흘리며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들의 사랑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부모들도 과거에 그렇게 했던 사랑 방식이 아닌가요? 넷째, 사회에서 자식의 위치는 늘 을입니다. 자식들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기계 부품처럼 꽉 조여져서 움직여야 하고 상처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는 그런 자식들의 받은 상처를 말없이 어루만져주고 위로하며 회복시켜주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부모들은 단순히 늙어가는 노인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식의 상처를 혀로 핥는 젊은 사자가 됩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하면 그들이 지금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고 싶어서 하는 처절한 몸짓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가장 따뜻한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소통해 주세요. 먼저 세상을 살아온 부모 세대에게는 아직 할 일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